벤젠의 증기 비중은 얼마인가, 그리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도 나타내 주었습니다. 증기 비중 문제는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벤젠의 분자량이 79g/몰이라고 했고요. 벤젠의 증기 비중을 구하면은 79g/몰을 평균 분자량인 29g/몰로 나눠주면은 결과값이 2.69가 되겠습니다. 증기 비중은 단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 2가지를 고르시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석유. 유류 화재 시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기름은 소수성이고 물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 화재 시 물을 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으로 기름과 물을 퍼뜨리게 되어서 화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닙니다. 니은.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신속하게 대피한다. 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전기 차단기 및 가스 밸브를 잠그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화재 시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화재로 인해 작동이 멈춰서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구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리을. 화재를 알리기 위해 창문과 문은 모두 열어놓고 대피한다.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연소의 확대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모두 닫아놓고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옆에 보면은 화재 발생에 대해서 요령을 적어 놓았는데요.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연소의 확대를 방지한다. 닫아야 합니다.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경우 신속 정확히 대응하며 어려울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전기기계, 기구 등에 의한 화재인 경우 차단기를 내린 후 소화한다. 소화하기 전에는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 물질인 가스나 화학물질의 누출을 중단한다. 유류 화재인 경우 주위의 유류를 제거한 후 소화한다. 금속 화재 시 모래 또는 팽창 질석 등으로 덮어서 소화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해 출입문을 갑자기 열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산소가 급격히 유입돼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연소하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출입문을 갑자기 열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분광 분석기기의 주요부 중 분석기로 들어온 빛을 원하는 파장으로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모두 고른 것은? 분광 광도계에서 분석기로 들어오는 빛을 원하는 파장으로 분리시켜주는 장치는 필터와 단색화 장치가 있습니다. 필터와 단색화 장치 둘 다 빛을 분리해주는 장치이면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단색화 장치는 빛을 분산시켜주는 프리즘이랑 회절격자를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보기에서는 회절격자, 필터,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불꽃 원자화 장치와 전열 원자화 장치는 원자 흡수 분광기기에서 사용하는 장치로 시료를 불꽃을 이용해서 원자화시키면은 불꽃 원자화 장치, 흑연로 같은 전열을 이용해서 시료를 원자화시키면은 전열 원자화 장치라고 합니다. 분석기기는 주로 pH미터나 분광광도계, 원자흡수 분광광도계, 기체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분석실험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분석실험 을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을 통해 어떤 것들이 알고 싶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성분을 알고 싶은 정성 분석인지, 또는 함량을 알고 싶은 정량 분석인지, 또는 언제 어디에 누가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대표 시료를 채취를 해서 특정해야 할 미지 시료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도를 파악합니다.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 작업을 예로 들어보면은 먼저 우리는 미지 시료 농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량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용액을 제조하고 표준 용액의 검량선 안으로 미지 시료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희석을 합니다. 그리고 흡강도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옆에 있는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주수 소화라는 것은 물을 이용한 소화 방법입니다. 먼저 과망간산 칼륨은 1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의 위험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칼륨은 3류 위험물로 금수성 물질인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시키면 안 되고, 이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로 칼륨을 주수소화하게 되면 화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과 트리니트로톨루에는 5류 위험물입니다. 둘 다 5류 위험물로 자기 반응성 물질로 화재가 났을 때는 초기에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빨리 꺼야 합니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은 가연성 물질이면서 열에 의해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랑 분말 소화기 등에 대한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다는 것 체크해 두세요. 보기에서 주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금수성 물질인 칼륨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를 개질할 때 나오는 방향족 탄화수소를 모두 고르면, 먼저 나프타라는 것은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물질입니다. 분별 증류라는 것은 원유를 끓였을 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끓는 가벼운 물질인 LPG가 제일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의 순으로 이제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별 증류를 통해 얻은 이 나프타는 촉매를 사용해서 화학적 구조를 바꾸는 개질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이 BTX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킹은 더 작은 화합물로 열분해하는 공정인데, 나프타를 크래킹하면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같은 탄화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방향족 탄화수소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방향족이라는 것은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벤젠고리가 있으면 방향족 탄화수소, 없으면은 이제 방향족이 아닙니다. 방향족은 벤젠고리를 포함한 탄화수소인데, 이 프로페인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테인은 방향족이 아니기 때문에 답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말했던 BTX 같은 경우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고, 보기에는 BTX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벤젠과 자일렌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개질과 크래킹의 뜻은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구조식을 한 번씩 그려볼게요. 벤젠은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고, 육각형 고리 모양 안에 이중결합이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벤젠이고요. 자일렌은 벤젠에 수소 원자 2개가 메틸기로 치환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거는 오소자일렌, 이쪽에 붙으면 메타자일렌, 이렇게 위아래로 붙으면은 파라자일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 둘, 세 가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오소, 메타, 파라의 세 가지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에틸렌은 원래 이렇게 생겨있죠. 수소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트리클로로라고 하기 때문에 3개의 염소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수소 원자 3개가 염소로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테인은 CH4로 구조식으로 그리면 C에 H가 모두 달려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4노르말 농도의 염산 50ml에 6노르말 농도 염산 50ml를 혼합한 용액의 노르말 농도를 구하시오. 보면은 지금 노르말 농도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노르말 농도를 몰 농도로 먼저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염산 같은 경우는 H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당량수가 1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습니다. 이땐 염산의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당량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4m으로 놓고 6m으로 놓고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몰 농도와 그리고 50ml를 단위를 환산을 해놓을게요. 리터 단위로 바꿔놓으면은 0.05리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0.05리터가 되겠습니다. 4노르말의 HCl 50ml이고, 이거는 6노르말의 HCl 50ml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4몰 농도와 같다고 했고요.
6 몰농도와 같다고 했죠. 염산의 경우일 때입니다. 몰농도는 몰 퍼 리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4몰 퍼 리터 곱하기 0.05리터를 하면은 몰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얼마가 될까요? 0.2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용액은 0.2몰이 되겠고요. 두 번째 6몰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6몰 퍼 리터 곱하기 0.05리터를 하면 값이 0.3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다 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몰은 총 0.2몰 더하기 0.3몰이니까 0.5몰이 됩니다. 리터도 바뀌겠죠? 지금 0.05리터 더하기 0.05리터를 하면은 총 리터가 0.1리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0.5몰 퍼 0.1리터 계산을 하면은 5몰 퍼 리터가 되고, 이거는 5몰농도와 같고, 염산은 당량수가 1이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와도 같으니까 5노르말 농도와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켜서 혼합 용액의 농도 또는 pH를 구하는 심화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